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그 고 김유민 양 아버지 김용호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분의 말을 좀 절제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내 고집이 센지 박근혜 고집이 센지 보여주겠다. 아, 이건 잘못된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잘못된 박 대통령을 이제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고집이 그러면, 센지 대통령 예. 고집이 센지 이거는 대통령 1대1로 맞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건 얘기 안 되죠. 이런 말을 하는 데는 그 착각을 두 이건 개를 정말 잘못된 한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착각이 뭔가 하면 네.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모든 걸 하는 왕조 국가와 비슷하다는 착각. 네. 이 대통령이 마음먹는 데 따라서 국회에서 뭐든지 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 두 번째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정말 김유민 양 아버지 김용호 씨가 섭섭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단식이 국가적 아젠다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대통령이 센지 내 고집이 센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 나온단 그 다음 말이에요. 멘트가 더 중요해요. 예. 박근혜 대통령 고집 꺾으러 가겠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내가 이건 아니죠. 이 김유민 양을 이런 아버지의 어떤 고통을 내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아픔을. 또 요새 인터넷에서 김용호 씨를 대단히 사생활을 두고 공격을 하는데 평소에 자기 자식을 제대로 못 챙긴 사람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평소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를 못한 사람이 사후효자단에서 매일처럼 묘소에 가서 빚을 닦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효자는 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 노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그 심정은 내가 알지만은 네. 이런 심정을 일국의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격하게 표현을 해서 박근혜의 고집이 센지 내 고집이 센지 한번 우리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대단히 곤란한 겁니다. 거기 뒤에 또 대통령 거침도 안 붙였어요. 이건 다수의 국민 다수의 어떤 지지 동정을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데 편성을 하는 것이 지금 야당이라는 겁니다. 내 말은 지금 동조 단식론이 나오고 심지어 국회에서 고집이 센지 아닌지 예. 이걸 싸우겠다고 하는 걸 대통령을 두고 대통령이 친구도 아닌데 네 고집이 센지 내 고집이 센지 끝까지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죠. 심지어 국회에서 김용호 씨가 있는 병원까지 의원 전원이 걸어가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드디어 총사퇴론. 나는 국회의원들 사퇴하겠다 해서 사퇴한 사람 딱 한 분 봤어요. 박세일 의원. 좀 총사퇴 예. 다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 국민들도 답답한데.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과거처럼 국회 해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면 국회 해산시키고 새로 총선을 하면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나타나겠죠. 네. 새로 다 하죠, 뭐. 예, 새로 총선을 하면 지금은 법상 못하게 돼 있죠. 못하죠. 그리고 법을 누가 고쳤습니까? 사표를 쓰고 네. 그걸 국회의장이 수리를 하면 돼요. 전부 사표 쓰고 예, 국회의장 네. 수리하고 네. 그럼 국회의장 혼자만 남니다. 야당이 다 사표 내서 수리하면 여당도 다 내겠죠. 같이. 문제는 네. 문재인 의원이 지금 동조단식 8일째입니다. 단식을 말리러 간 분이 옆에서 동조단식을 시작을 했어요. 네.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를 하셨던 분이 나는 이분을 지금 그냥 깔려고 까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의 어떤 빈약함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출마를 하신 분이 그리고 그분도 노무현 정부 때 왕실장을 하신 분입니다. 국정을 직접 책임졌던 분이에요. 2인자였죠. 그런 분이 당시에는 농성을 하고 단식을 하는 데 가서 그 단식을 멈추어라.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시울 스님한테 가서 했죠. 시울 스님이 가서 했죠. 100일 동안 단식하면 네. 가서. 이분이 지금 동조 단식을 한단 말이에요. 8일째. 네. 그러면 이런 게 다른 야당 의원들에게 강정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과연 지금 야당과 그리고 김용호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적이냐? 적인 것 같으면 왜 만나려 하고 그럽니까? 차라리 전쟁을 쳐버려야죠. 적과의 동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고집이 센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럼 그건 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적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정책을 두고 다투는 네. 어떤 대립관계에 있는 동반자들이 아니고 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박멸을 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을 지금 적으로 보고 있어요. 유가족, 단원구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자면, 야당은 책임이 없습니까? 야당은 책임이 없는 별로 거예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중에 인천시장은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우선 해운 관련 법안들 제대로 심사도 하지 않고 통과도 하지 않았어요. 그 책임 없습니까?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적은 세월호가, 책임이 있겠죠. 네. 세월호가 지금 18년 된 배를 갖고 와서 그걸 무리하게 증축을 할 때는 한국성급, 해운조합, 해수부, 해경이 다 커넥션이 됐던 겁니다. 그 해운조합하고 한국성급에 회장을 하고 위원장을 한 사람들이 어느 정부 때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네, 거기까지 가면 네. 아주 그리고 네. 그렇게 복잡해지네요. 네. 20년 이상 된 배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30년까지 연한을 늘려준 것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 마지막. 때부터 이명박 정부 초기. 계속해서 서울대에다가 용역을 줘서 검토를 시키고 내 참 그 과정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응? 이런 못된 짓을 했느냐. 일본에서는 18년만 돼도 배가 거의 폐선해야 된다는 식의 그렇게 고선 결정을 합니다. 고선이라고 그래요. 네. 옛꽃자를 써서 고선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 낡은 배를 사와서 10년을 더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고, 그 로비를 하고, 그 로비에 넘어가서 서울대 같은 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네.